위험 자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안전 자산에도 그 정도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떨어질 때 올라가서 약간 상쇄 작용을 해주는 거죠. 환율에 따라서도 일간 변동률의 2배.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연관된 그런 투자 분야이긴 해요. 최근 조정장에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그런 해외 종목이 주식은 아니고요. 바로 TQQQ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 레버리지 3배를 추종하는 맞아요. 그런 상품이잖아요. 와, 우리나라는 확실히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우선 그냥 실물 주식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 네네. 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보통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 3배, 2배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당연히 1배짜리보단 2배가 위험하고 그렇죠. 당연히 2배짜리보단 3배가 더 위험합니다. 이거 레버리지 ETF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보면 침식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침식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무조건 침식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제 레버리지 ETF에 침식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는데 되게 장기간 동안 박스피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횡보장에 있을 시에는 레버리지 침식 효과가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네, 지금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네. 지금 그림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횡보장에서 이제 1배짜리 네. ETF, 그 다음에 2배짜리 ETF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의 레버리지 ETF 수익률.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횡보장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의 침식 효과를 약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고. 네네. 근데 꾸준히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지수다라고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네네. 100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내일 90원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100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1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그저 그런 기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0%잖아요. 그렇죠. 네. 날짜는 4일이나 지났지만 제 수익률이 0%. 근데 만약에 제가 2배짜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간 수익률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뭉뚱그려서 수익률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변동폭이 크고 일간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막상 제대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횡보장에서의 침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반대로 네. 상승장이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4일로 그냥 편의성으로 계산을 했지만 네네. 정말 길게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내일 105원이 되고 그 다음날 110원이 되고 그 다음날 115원이 되고 120원이 돼요. 네네. 그럼 제 총 수익률은 20%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은 55% 정도 됩니다. 네. 엄청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레버리지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투자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TQQQ라든지 네. 그런 걸 투자를 하는데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MDD라는 개념이 있죠. 네, 맞아요. 정말 최고점에 투자해서 물리고 난 상황에서 얼마까지 내가 진짜 손실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그 나스닥 닷컴 버블 당시에 그때 나스닥 지수 고점에서 만약에 TQQQ를 투자한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상품이. 그리고 나서 최저점까지 내가 물렸을 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99.98%로 오고요. 이게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5,000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원금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3배짜리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좀 적절한 레버리지 배율은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절한 레버리지 배율을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네네. 이거 다 투자 성향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4배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국에 5배짜리가 있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오. 네네. 미국에는 없는데. 네, 미국에는 없는데 네. 근데 언제나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실 때는 내가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네. 워낙에 변동폭이 지금 큰 상황이라면 조금 본인이 이거를, 난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그런 손실률은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작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1배짜리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이제 딱 투자를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한 10% 떨어질 때마다 뭐 추가로 분할을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최근에 그 타이거 ETF에서 그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좀 QLD의 복사판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QLD와 비교해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장점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장점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은 거래 시간이에요. 거래 시간. 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잠은 소중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맨날 보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는 습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수면 부족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규 거래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거래세가 국내 상품 투자하시면은 거래세가 보통 없는데 그렇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증권사마다 다르고. 아, 그래요? 네네. 거래세가 보통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냥 한 번에 진짜 화끈하게. 네. 아니면 부자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1억 원, 그렇죠. 네네네. 그분한테 1억 원을 저한테 그럼요. 그냥 100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1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하시다면은 총 수수료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27,000원, 28,000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이 QLD를 산다 치면 우선 첫 번째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매수를 해요. 그럼 매수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고 매도를 해요. 그럼 매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원화로 환전해야 돼요. 그럼 환전 수수료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제 4번의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13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네네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신기하네. 환전해가지고 그렇다고 환전 보시면 비용이 돼요. 아무래도 좀 반영이 돼 있나 보네요. 그리고 기타 거래세도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약간 세금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우선은 네네.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과세,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불포함이고, 그다음에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 합산 대상이다 이렇게 네네.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보수도 다릅니다.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0.25%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0.95%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경쟁이 엄청 과도화되기 전에 상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어필 포인트나 아니면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또 뭐지? 그게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투자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국내 그런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차익이 뭐
뭐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황에 맞게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네, 상황에 맞게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하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거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수료라던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미국에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전화를 할 수도 있구나.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질문 사항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저희는 다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 부분 우리가 꼭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디선가 나가서 꼭 설명을 합니다. 네, 뭐 저희 본 채널일 수도 있겠고 제가 자료 뭐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일 수도 있겠고 공지일 수도 있겠고 저희는 다 보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주로 이제 계리율 뭐 관점에서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리율.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또 추구하고 계신다니까 또 궁금하시면 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락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리율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그 거래 시간을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6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기준가가 정해지는데 왜 내가 보는 시장 거래가는 다르죠?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특히 미국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은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완전 낮과 밤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대부분의 ETF들이 그럴 텐데 우선은 기준 가격 이제 NAV라고 하죠. 그렇죠. ETF의 기준 가격은 미국 시장이 끝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정규 장이 열렸던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결정이 딱 돼요. 근데 새벽 6시에 끝났어요. 근데 미국은 애프터마켓이 열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미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번 했다. 그럼 메타플폼즈 기억나시죠? 네, 마이너스 25%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총이 커가지고 또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무시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제공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애프터마켓, 그 다음에 나스닥 그 지수의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도 같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환율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구나. 기준 가격은 딱 그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정규장에서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 근데 시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지 않는 장이에요. 네, 잠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가격들을 다 반영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 정확한 가격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장 가격에는 반영이 되죠. 근데 이제 저가 투자자였을 때도 이게 뭐지? 제가 애널리스트였을 때도 잘 모르니까 뭐지?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이 벌어지고 이거는 비단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네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도 네, 그럽니다. 이 워낙에 질문이 많았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쓰기도 했고 영상도 찍었고 여기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미래에셋 그 유튜브 채널 있나요? 거기 있으시죠? 맞아요. 거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거기에 진짜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으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언젠가는 아니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거를 작성해서 올리거나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면은 편집하셔도 되는데 저희 그 채널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는데 그럼 바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글 쓰고 그걸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립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걸 카메라 대고 말해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시죠? 질문 좀 많이 남겨주세요. 가서. 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좀 이거
NAV 산출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이거 같은 NAV랑 시장 가격 산출하고 이제 LP 분들이 또 거기에 그쵸, 거기 맞춰서 또 굉장히 하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장중에 또 막 왔다 갔다 선물 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또 감안하셔서 그럼 확실히 좀 QLD량은 어떻게 본다면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간 소통 관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어떻게 본다면 좀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QL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장 정규 시장에 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라고 볼 수 있고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 그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그 대외적인 변수를 다 반영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가에 잡을 수도 있고 고가에 팔 수도 있는 그런 ETF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다음날에 미국 장에 반영돼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반영됐다가 이제 뭐 붕 떠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밑에서 시작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그런 근데 부분이 그 사이의 있어가지고. 일들을 네네. 저희는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호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국내에서도 사실 그 타이거 나스닥 두 배 레버리지 그거보다도 앞서서 출시된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환 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 노출형? 이걸로 투자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환 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과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도별 기간 수익률을 조금 구해봤습니다. 환 노출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환 해지형으로 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네네.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네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일별 $1 수익률이 2배에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제 1년 기준으로 2012년도 13, 16, 18, 19, 21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네. 나스닥 지수가 워낙에 장기적으로 약간 좀 성장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길게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2012년 1월 1일에 만약에 나스닥 100 지수 레버리지를 샀어요. 네네. 그러면은 환 노출형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비교 우위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네네. 장기적으로 그냥 넣어놓을 거다. 어차피 나스닥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할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환 노출형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죠. 왜요? 그쵸? 왜요? 라고 하시려고 그랬었죠. 네. 왜인지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나스닥 100 지수와 $1 환율의 방향이 네네. 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이제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종잡을 수가 없기는 한데 그렇죠. 네. 이제 금리 인상 올해 초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초반에 금리 인상이다라고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가 조금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오히려 $1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게 상세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달러가 네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보통 분류가 되고 내가 위험자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안전자산에도 그 정도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떨어질 때 올라가서 약간 상세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들이 많이 쌓일수록 환 노출과 환 해지 ETF에서 수익률이 차이가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환 해지된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 해지형 상품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 N년 동안의 수익률을 봤을 때 그다음에 달러의 버퍼 역할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환 노출형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MDD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MD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보통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MDD를 많이 확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맞아. 네, 이거까지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많이 확인을 해보시길래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01년부터 최근 20년 동안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최대 낙폭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했을 때 최대 낙폭을 보면 환 노출량이 조금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달러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 회복 기간도 조금 더 짧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환 노출형이냐 환 해지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약간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한 절반 정도는 그 달러 베이스 자산에 투자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환 노출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을 낸 보통 거니까. 이제 미국 지수 하락할 때 보면은 약간 좀 매크로적으로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그렇죠. 그 환율은 올라가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124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약간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위험 등급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인식하기에도 좀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 변동성 폭을 봤을 때는 그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거를 외국에 투자하실 때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쇄작용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환 노출형으로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전 이걸 몰랐거든요. 원달러 환율 변동도 2배를 추정해요, 이게? 네, 하루 일간 변동률 2배를 추정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QLD랑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그쵸?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은 QLD는 제가 환전을 했을 때 그쵸. 그때 네네. 그때의 환율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그냥 이제 상관없이 쭉 네네.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지수랑 연동돼가지고 가다가 이제 팔 때 다시 또 이제 환율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서도 일간 변동률의 2배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버퍼 역할을 더 많이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확실히 좀 환 노출형이 좀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한다면은 또 어떤 좋은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홈페이지나 내지는 또 채널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추가적인 그런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바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시장이 회복이 돼서 다시금 또 이렇게 성장주들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